한때 김연아도 30억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것으로 유명했던 스트릿형 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에 있는 커넬워크라는 곳입니다. 김연아는 이곳을 2009년에 1층 상가 2개, 2층 상가 1개를 30억 주고 매입을 했고 분명 잘 될 거라 기대했기에 투자했을 겁니다. 그 이후 커넬워크의 개발사인 포스코의 자회사 NSIC는 이랜드에게 70% 상가 물량을 통임대를 줬고 2014년 커넬워크는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에 가면 다들 커넬워크를 떠올렸고 중간에는 수로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상권으로 다들 송도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커넬워크가 정점에 올랐을 때 바닥 권리금은 5천만원 이상이나 붙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권의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유명 연예인이었던 김연아도 이 상가를 매수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황을 누릴 틈도 잠시 송도에 거대한 쇼핑몰이 차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송연아인데요. 2016년 4월 26일 개점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은 송연아도 가고 커넬워크도 가면서 송도의 인프라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29일 1년이 지나고 송연아 바로 옆에 트리플 스트리트가 개점을 해버립니다. 트리플 스트리트의 소유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며 이 세상에 없던 쇼핑몰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자 송연아와 트리플 스트리트가 합쳐진 이 상권은 시너지를 내면서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외부 도시에서 송도에 들어올 때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잠재 소비자들을 흡수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커넬워크는 나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커넬워크의 상권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아도 투자에 앞으로 장밋빛만 생각했던 상가 자영업자들은 다른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한때 유명 상권으로 기대를 받았던 커넬워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빨대 상권은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리플 스트리트가 들어온 지 2년이 지난 2019년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인표도를 제공했던 이랜드는 포스코 자회사인 NSIC와 계약을 끝내버립니다. 이랜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 판단한 거죠. 그렇게 2019년 이랜드가 철수하고 포스코의 자회사인 NSIC는 임차료를 대폭 상승시킵니다. 이랜드가 줬던 임차료도 견디기 힘든 판에 임차료가 더 상승되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디 버틸 재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장사를 적기에 이르렀고 커넬워크 상권은 텅텅 비어버려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가지 않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2019년에서 2020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3년인 지금 커넬워크를 직접 걸어보며 다녀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점주들은 영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카페도 있었고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와인샵이나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송연아와 트리플 스트리트의 송도 메인 상권은 모두 뺏겼지만 배우 수요와 가게 자체 경쟁력으로 살아남고 있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때 연예인도 투자할 정도로 유명했던 이 상권은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과연 대기업 임차료 횡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커넬워크가 가지고 있는 상권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빨대 상권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상권이 있을 경우 그곳에서 빨대가 설치돼 모든 소비자들을 뽑아가는 현상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송도로 오는 모든 소비자들은 송연아와 트리플 스트리트에 모두 빨려갔던 겁니다. 아울렛도 있고 트리플 스트리트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충분하니까 커넬워크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주차도 커넬워크보다 편하고 지하철, 차량 접근성도 더 좋으니까 도무지 커넬워크에 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연아 트리플 스트리트가 있는 곳을 보시면 테크노파크역을 끼고 있어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도 접근이 용이하고 송도에 접근하는 외부 도시 사람들도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홈플러스도 바로 옆에 있어서 모든 걸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넬워크는 어떤가요? 역에서 가깝지도 않고 외부에서 차로 접근하기에도 더 멉니다. 그렇다고 송연아나 트리플 스트리트처럼 대단한 상권을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동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스트리트형 상가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러니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제가 2023년에 커넬워크를 돌면서 느낀 것은 이곳도 어느 정도 공실이 해소되어 가면서 조금씩 상권의 활기를 찾아가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커넬워크는 이렇게 상권의 경쟁력을 다시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연아와 트리플 스트리트의 연합군에 더불어서 2025년 이후에는 인천대 입구역의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몰이 순서대로 개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그곳은 GTX B라인이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신세계와 롯데몰 연합군이 들어서게 되면 송연아 트리플 스트리트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커넬워크는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때 김연아도 투자했던 커넬워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권을 이용하시겠나요? 이처럼 상가 투자를 할 때는 핵심 상권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빨대 상권에 영향을 받는 상권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분석해보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스토리였습니다.